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크리에이티브 앤 익스피리언스에서 일하고 있는 원지수라고 합니다. 점심시간 직후 시간이라서 좀 많이 비어 계실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와주셨고요.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션 제목을 이렇게 지어놓고 어떤 분들이 이제 이게 궁금해서 오실까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브랜딩, 마케팅, 콘텐츠, 미디어 이런 거랑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을 한 번만 들어줘 보시겠어요? 정말 이렇게 없다고? 네, 다행입니다. 네. 어떤 분들한테는 왜냐하면 굉장히 뻔하고 익숙하고 맨날 하는 일상적인 고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손을 들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좀 새롭고 낯선 매력으로 다가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내러티브 임팩트라는 팀에서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브랜드 미디어를 운영하면서 브랜드 내러티브를 쌓아가고 있는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단이라는 자리도 어제하고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네이버가 미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 회사에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지? 저런 얘기를 왜 시간을 내서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눌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한 프로젝트의 기승전결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다기보다는 네이버라는 브랜드에서 이야기라는 걸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시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희 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러티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치 작은 스튜디오처럼 글 쓰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이걸 또 열심히 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네이버 피셜이라는 브랜드 미디어, 네이버 공식 인스타그램 이렇게 두 가지 온드 미디어를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피셜은 평균 5,000자, 많게는 8,000자, 9,000자, 10,000자까지 간 적도 있어요. 이런 긴 호흡을 가진 브랜드 저널리즘형 미디어고요. 공식 인스타그램은 짧게는 24시간.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한 번 딱 스크롤하는 순간에 사라지는 굉장히 짧은 호흡의 소셜 미디어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안팎으로 질문을 하나 마주 하는데요. 너네가 도대체 왜 콘텐츠 플랫폼이 필요해? 왜냐하면 저희는 제조업도 아니고 어떠한 플랫폼이 없는 브랜드도 아니고 너네는 너네가 플랫폼이잖아 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사실 몇 개 손에 꼽지만은 저희가 주말마다 TV 토크쇼라는 걸 보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TV 토크쇼를 보면 그 당시에 제일 관심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모두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네이버는 이런 TV 토크쇼 같은 거였어요. 화제의 인물, 알고 싶은 지식, 필요한 정보, 궁금한 스타의 소식, 긴급한 뉴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드라마,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이 네이버를 열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TV를 틀듯이 네이버를 틀었어요. 그래서 네이버라는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라는 말 그대로 세상의 관심사를 들여다보는 관문이자 자체적으로 이야기 플랫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하나의 관심사나 미디어 앞에만 앉아있지 않죠. 모두가 미디어를 가지고 모두가 각자의 서사를 이야기하는 시대에서 네이버 같은 이야기 플랫폼이 사용자들하고 여전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실어 나르서는 안 되고 플랫폼 스스로가 매력적인 서사를 갖고 이야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즉, 이야기 플랫폼도 이야기 플랫폼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매력적일까? 네이버가 어떤 이야기를 어디다가 대고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와 매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브랜드가 발신하는 모든 콘텐츠를 넓게 봐서 광고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잠깐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보란 듯이 광고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은근히 보다 보니 광고더라 라던 시대가 있었고요. 요즘은 내 메일함에 광고라는 이름표를 달고 광고가 와요. 근데 마음에 드니까 클릭을 해서 봅니다. 예전에 대놓고 광고를 하던 시절에는 그래서 눈에 걸리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눈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는 매체 장악력이 굉장히 중요했고 사용자들은 오 재밌는데 라고 해줬습니다. 전통적인 ATL 콘텐츠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겠죠. 은근히 보다 보니 광고이던 시절에는 그래서 상황 침투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말도 안 되는 데서 갑자기 막 믹서기를 갈고 있는다든지 막 갑자기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슬렸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절묘하게 상황의 침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PPL이나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BTL 콘텐츠들이 그러한 광고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해서 봐야 되는 이런 광고의 시대에서는 브랜드한테는 그 무엇보다도 관심사를 타깃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반응도 너무 각양각색이에요. 저희가 오늘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브랜디드 콘텐츠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광고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슬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브랜드가 하고 싶은 얘기랑 사용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브랜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만큼 밀고 와야 되고 사용자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도 이만큼 끌고 와서 결국에는 브랜드하고 사용자하고 둘 다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만들어줘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콘텐츠를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있고 적합한 콘텐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해볼게요. 매력적이라는 거는 당연히 사용자의 관심사나 트렌드에 맞아야겠죠.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그런데 브랜드에도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그게 재밌고 최신 유행하는 밈이라고 해도 우리 브랜드와 우리 브랜드에 타깃하는 사용자가 몰라요. 그러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도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 콘텐츠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합하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이 시대에 지금 할 만한 이야기인가? 라는 시의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는 저 브랜드가 할 법한 이야기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울리지도 않는 애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적합성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서 잘 만든 브랜디드 콘텐츠는요. 브랜드와 사용자 사이의 대화가 됩니다. 브랜드 미디어는 이러한 브랜디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는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금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집단적인 독백을 하게 되는 대화의 탈을 쓴 콘텐츠를 무한 발신하게 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3년 전에 네이버 1호 브랜드 저널리즘형 미디어가 네이버 코드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했어요. 혹시 이 사이트 아시는 분 계세요? 꽤 많이 계십니다. 아까 업계 종사자분 없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 사이트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네이버의 관심사와 사용자 관심사 사이에 코드를 맞출래 라는 당돌한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었고 사용자분들도 좋은 반응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1년 후에 열심히 만들고 쌓아온 이 미디어를 전면 리브랜딩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네이버 코드를 만들었을 때는 사용자가 좋아할 것들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조금 유행하던 이런 아티클 플랫폼들에서 인기 있던 소재들은 일 아니면 성장 두 가지에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긴 글 잘 안 읽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넣자. 그래서 일하고 성장 이야기를 넣으려고 했고
우리 그래도 직무를 다룬 회사니까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인사이트 얘기를 좀 담아야 되지 않아? IT 회사니까 IT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IT 관계자들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뭐 현직자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플랫폼은 없지 않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가 아까 당신과 네이버 사이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어떤 사용자가 와서 읽어야 좋은 건지를 구체적으로 배신하고 있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 저희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 사이트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아까 브랜드에도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이버라는 브랜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당연히 사업 얘기하고 싶고요. 신규 서비스, 신규 기술 얘기하고 싶어요. 열심히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복지 얘기, 채용 공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사이 얘기가 맞을까? 사용자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 맞는데 사용자한테도 매력이 명확하지 않고 브랜드 사이드에서도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우리는 무언가 궤도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했던 미디어를 다시 1년을 들여서 리브랜딩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사용자 보이스에서 시작했어요. 화면이 약간 어둡지만 사용자분들은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의 담당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좋은 피드백들도 많았지만 이런 좋은 말들 사이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걸 발란해보자. 사용자들이 원했던 거는 놀랍게도 과정의 이야기, 결과가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업의 과정의 이야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딱 한 스푼처럼 첨가했던 현직자가 직접 말하는 컨셉을 굉장히 큰 차별점으로 봐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요. 네이버 얘기를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네이버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 기대치는 이제 네이버 플랫폼에 기대하는 기대치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봤더니 현직자가 과정을 이야기하는 네이버의 플랫폼이다라는 것은 사용자와 브랜드 사이의 접점에 있었던 거예요. 네이버도 하고 싶고 사용자도 관심이 있는 이야기.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못하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세 가지는 우리 사이의 이야기로 미디어가 가져가야 될 컨셉이고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주제이고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우리 회의실로 가지고 오든지 간에 그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전부 무궁무진한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회사의 최신 기술하고 서비스를 강조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직무 인사이트를 쫙 시리즈화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만 이전처럼 세상의 모든 일과 성장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 사람들이 말하는 네이버 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왜 해야 돼 했을 때 장기적이고 강력한 브랜드 광고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대답할 수 있고요. 사용자한테는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듣는 얘기인데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가 발신하는 메시지가 꽤 많죠. 저희 신문기사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저희 공식 블로그도 있고요. 서비스마다 또 블로그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네이버 코드라는 플랫폼에 왜 들어와야 하지? 이 이야기는 여기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와 브랜드 사이의 지점을 찍고 차별화를 하는 쪽으로 리브랜드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작년 이맘때 단에 와보신 분들은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스도 했었는데요. 현직자 피셜 네이버 비하인드를 다루는 네이버 피셜이 탄생했습니다. 아까 당신과 네이버 사이라는 슬로건보다는 좀 덜 감성적이지만 이쪽이 훨씬 명확한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네,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시네요. 네. 그러면 네이버 피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 자문을 해보는 거예요.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걸까? 이 의문을 품고 저희의 이야기 방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이콘을 전부 갈아엎었던 때가 있었어요. 갈아엎었다는 표현이 약간 그렇지만 디자인을 다 다시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 정보를 사용자들한테 알려야 했습니다. 네이버 피셜에서는 이거를
1년 동안 정말 옆자리에서 손가락이 곱도록 아이콘만 그린 디자이너의 이야기로 풀었어요. 458일간인가? 이렇게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콘텐츠는 막 새벽 시간에서도 디자이너분들이 정말 많이 클릭해 주시고 업계에서 되게 많은 공감을 얻은 롱런하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저희 서비스 진짜 많잖아요.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많아요 라고 말하는 화법은 피셜에 어울리는 화법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거를 연애할 때 좀 쓰시면 좋을 텐데 라는 콘텐츠로 뽑았어요. 재테크할 때 쓰면 좋을 텐데, 덕질할 때 좀 쓰면 좋을 텐데 라는 좋을 텐데 시리즈가 네이버 피셜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다들 쓰시죠? 이걸로 넷플릭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넷플맵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알리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이버 피셜은 어떻게 해서 저 두 회사가 손을 잡은 거야? 저 두 회사 중에 먼저 네넷이라고 말한 건 누구야? 왜 옥겜 가드가 광고에 나온 거야?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분들 중에 이 콘텐츠 자체도 너무 재밌다. 근데 서비스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보고 넷플맵에 가입하셨다라는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혹은 오픈톡을 홍보하고 싶다면 야구 진짜 1도 모르는 에디터가 내 야구팀을 찾으려고 프로야구 오픈톡 구단 방을 순방한다. 뭐 이런 컨셉을 잡기도 했고요. 치지직 같이 보기 서비스 콘텐츠에서는 실제로 치지직 서비스의 팬들이 콘텐츠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거를 커뮤니티에 퍼나르면서 서비스의 팬들이 콘텐츠의 팬이 되고 브랜드의 팬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디지털 트윈 기술을 자랑하는 대신에 사우디에 날아가서 모래바람 마시면서 어떤 과정을 걸쳐서 미래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네이버 피셜에서는 회사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에 고민과 과정을 담아서 사용자도 공감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고 적합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사용자들이 저희 플랫폼에 머물러 주신 총 체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는 몇십만 뷰의 히트 콘텐츠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수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브랜드 콘텐츠의 조건이란 이런 사용자와 브랜드 사이의 균형점을 끊임없이 맞춰내는 것, 그래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짧은 호흡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스타그램 잘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발 정답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여기 저희보다 인스타그램 잘하시는 회사에서 오신 분들, 또 개인적인 계정에서도 되게 뭐 인플루언서에 준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오늘자로 팔로워 10.7만인 저희 계정은 매우 귀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하시는 포인트들은 똑같을 거예요. 밈을 기가 막히게 쓰면 되나요? 아니면 팔로워가 막 10만 넘고 막 그러면 되나요? 아니면 100만 뷰 넘는 콘텐츠를 갖고 있으면 인스타 잘하는 걸까요? 인스타그램을 한 1년 정도 전에 저희가 이제 좀 각 잡고 해보자라고 했을 때 고민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스타는 각 잡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브랜디드 콘텐츠가 매력적이려면 대화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셜은 끊임없이 이렇게 0점 조정을 해내야 따라갈까 말까한 채널이기 때문에 체력도 많이 들고요. 호기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의 인스타그램 담당자들이 이제 20대 이시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콘텐츠는 각 잡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하루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 수가 2천만 개라고 해요. 인스타그램에는 9,500만 개의 포스팅이 올라오고요. X에 머무르는 일간 활성 사용자는 2억 4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거의 광고에 가까운 기업 얘기를 누가 이렇게 열심히 들을 확률은 별로 높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의 그 간극은 정말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버가 모범생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노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가 네이버라는 거 자체가 우리한테 방해가 될 일인가? 그럼 네이버가 어떻길래
여기 네이버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네이버는 전 국민이 쓰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기대치도 너무 다양하고 저희가 챙겨야 할 니즈도 많고 저희가 배제해서는 안 되는 이해 집단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상부터 첨단까지를 사실 다 얘기해야 되고 도메인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둥글고 담백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노잼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가 쓸 수 있는 말하고 소셜에서 통하는 말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브랜드는 소셜을 할 수 없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답게 있으면서도 소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이런 네이버라는 브랜드가 인스타 잘한다는 건 어떤 걸까? 그것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 얼마간은 다양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있는 4가지 반응 중에서 좋아요를 뺀 나머지 3가지의 적극적인 반응을 놓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이렇게 3, 4분면에다 이렇게 놔봤더니 네이버 소셜 사용자들은 저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란 나에게 유용한 정보라는 시그널인데 저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구나. 그럼 이런 저장이 강한 계정이라는 뜻은 나한테 쓸모 있는 정보를 줬으면 좋겠어 라는 사용자들의 기대값이고 이거는 보니까 사람들이 네이버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값이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인스타그램을 막 다르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기대하는 거랑 같네. 그러면 그 네이버가 그래서 누군데? 라는 걸 정의해야겠죠. 네이버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조금 평범할 수도 있지만 네이버의 MBTI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MBTI가 뭘까? 저희 이제 팀원들의 모든 인사이트와 이제 직원분들의 설문을 통해서 네이버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지에 대한 글을 써봤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사람들을 연결하고 모으고 가끔은 안 물어봤는데 막 그냥 말해줘요. 그리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나 정보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아낌없이 나눠서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네이버 임직원분들 계시면 분야는 다르지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알파벳을 하나하나 넣어봤는데 ISFJ라는 MBTI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고개 딱 드신 분들은 ISFJ라고 제가 이해를 해볼게요. 근데 소셜에서 내향형이어도 되나? 조금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인게이지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앞자리가 2로 바뀐 이제 26살 네이버 인스타그램 씨는 이러한 페르소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를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협력가고요. 취미는 사람들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기는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거 알려주기.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은 내가 알려준 거 그거 해봤어?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내가 오늘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생각하면서 막 뿌듯해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얘기는 데이터 사실, 인사이트고요. 제일 싫어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밸런스 게임, 뜬구름 잡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어때요? 좀 맞는 것 같나요? 사실 중요한 거는요. 네이버의 MBTI가 뭐냐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사용한 하나의 도구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냥 노잼, 그냥 모범생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사람으로 네이버 인스타그램을 정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구체적인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소셜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재밌는 얘기를 하자라고 저희의 출발점을 잡았습니다. 비포 애프터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반응률도 굉장히 그 차이가 크게 나요. 어떤 서비스 스펙이야 라는 걸 설명하던 거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많은 좋아요가 붙었고요. 지도에서 CCTV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라는 정보를 직접 지도의 담당자가 나와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푸는 릴스로 만들었더니 또 이렇게 많은 반응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공채 포스팅은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공채를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을 타겟해서 이런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바꾸었더니 저장 높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저장이 강한 면모를 또 보여줬고요.
블로그 챌린지 합니다 라고 알려만 줘도 블로거 분들은 좋겠지만 블로거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후루꾸 문답을 가지고 와서 콘텐츠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고르게 좋아요부터 저장까지 반응률이 좋았던 거를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전자증명서로 투표 인증하세요 나왔을 때는 참 초라한 이제 반응률이 있었지만 제일 최근에 모바일 신분증이 나왔을 때 저희가 TMI 페르소나답게 어디서 쓸 수 있는지를 직접 가서 촬영해서 이렇게 올렸더니 무려 10,000개가 넘는 공유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정보가 유용할 뿐더러 재미도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로 배운 레슨은요.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페르소나로 우리의 놀이터를 스스로 정하자. 우리가 깰 수 있는 한계가 어디고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브랜드 안에서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로 만들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했던 시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팔로워가 저희 지금의 3분의 1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좋아요가 1만에 가까운 게시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는 하나의 통곡의 벽이었어요. 아니 나스닥을 어떻게 이기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저희 팔로워들 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 콘텐츠가 재밌어서라기보다는 주주분들의 지분이 훨씬 많을 때의 이제 반응률이었는데요. 이거를 단 2장으로 된 30분 만에 만든 피드가 이겼습니다. 여기 90년대생들 계신가요? 네, 웅성웅성 하시네요. 2025년 5월에 주니버 서비스가 종료되었어요. 섭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죠. 브랜드 입장에서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굉장히 슬픈 소식인데 근데 90년대생들한테는 어떨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동물농장, 내 초코공장 어떻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저희 팀원분들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20년 동안 팬이었던 연예인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갑자기 신문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마치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써서 올리듯이 우리가 직접 인사를 하자. 친구들아 고마웠다고. 그날 주니버 서비스 종료 시간이 아마 오후 3시였을 거예요. 그래서 3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한 장의 편지가 네이버 인스타그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밈도 이모티콘도 이벤트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담백하게 써내려간 인사에 전국의 90년대생들이 이제 뜨겁게 화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7만이 넘는 좋아요, 공유가 6만, 무엇보다 12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스타그램 규모를 아마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댓글 수치인다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고마웠다라고 하니까 고마웠다라고 댓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하니까 사용자들이 인사를 해줬습니다. 소식이 아니라 이야기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네이버로 돌아와 어린 시절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라는 인사를 하면서 새로운 곳에서의 또 다른 만남을 이렇게 기약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사용자가 애정해 줬을 때 저희가 그 애정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보였더니 사람들은 서비스의 행보에 대한 이해를 해주고 다음에 또 보자라는 기대를 해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신나서 사용자를 위한 더 좋은 서비스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사용자들은 더 서비스를 애정해 주겠죠. 이런 어떤 선순환을 기술이 아닌 관계를 존중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1200개에 달하는 댓글을 모아서 이렇게 주니버 친구들이 주니버한테 보낸 롤링페이퍼라는 2차 콘텐츠로 만들어서 또 다른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또 다른 순환 고리를 추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배운 레슨은 브랜드가 사용자와 쌓은 관계는 길게 가는 자산이다. 기술은 계속 바뀌겠죠. 기술 회사지만. 1999년에 AI는 없었지만 주니버가 우리 친구들의 옆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소셜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20년 후에도 우리 곁에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소셜에서 하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했던 마지막 시도를 말씀드릴게요. 네이버가 아까 만으로 26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살 넘은 서비스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주니버뿐만 아니라 지식인 카페 블로그 같은 것들이 다 20주년을 지나왔는데요. 소셜에서는 항상 새로운 게 먹히잖아요. 새로운 거, 낯선 거 이런 게 먹히는데 그러면 이런 새롭지 않은 서비스는 소셜에서 통하지 않는 걸까? 네이버는 또 노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콘텐츠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오, 네. 이것은 이제 네, 지식인에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려서 질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홍보하면서 요 콘텐츠 자체는 저희가 지식인 인생 답변이라고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 효자 시리즈인데요. 지금까지 8개의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많은 반응을 이끌어낸 콘텐츠입니다. 몇 가지 콘텐츠를 볼까요? 나한테 할머니 냄새 난다는데 이건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에 할머니 냄새는 그리운 냄새야 라고 답을 달아주기도 하고요. 엄마가 안 계시는데 엄마가 싼 도시락처럼 싸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남기면 중3이니까 형이 오빠가 좋은 거 알려줄게. 사과는 갈변하니까 미리 깎아놓으면 안 돼? 라는 답을 달아주기도 하고요. 이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2014년에 어떤 학생이 제가 너무 못생겼어요 라는 고민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군인이 와, 나도 내가 너무 못생겨서 검색했더니 네 질문이 나왔어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려 이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하고 2025년 2월이 될 때까지 1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글이 되면서 이러한 어쨌든 이 콘텐츠처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네이버에 쌓인 수많은 사용자들의 웃기고 슬픈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이버가 가진 헤리티지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에 시간이 쌓였다는 건 그게 단순히 오래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간을 우리가 손잡고 함께 건너온 사용자와의 관계가 쌓였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발굴해내서 사용자들한테 선사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용자들한테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 되겠구나. 네이버가 연결을 해온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길을 같이 걸어온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추억이나 경험을 끌어올려서 새로운 경험으로 다시 선물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저희가 인스타 하면서 이제 얻고 싶었던 반응들을 다 얻었습니다. SNS 잘하네. 네, 이런 이야기들. 이제 30분 정도 혼자서 이렇게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Q&A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브랜드 미디어를 어떤 형태로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운영을 해봐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미디어를 시작하려고 할 때 보통 하게 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누구한테 얘기할 건가? 누가 이야기할 건지? 우리가 누구지? 그리고 어떤 컨셉의 미디어고 어떤 차별점을 가질 건지, 다른 매체랑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뭘 얘기할 건지, 어떤 톤으로, 어떤 톤 오브 보이스로 이야기를 할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이걸 잘했다고 평가할 건지, 그리고 뭘 써서 만들 거야? 누가 만들고 어떤 돈을 써서 시간을 얼마나 써서 만들고 만들어 놓는다고 다가 아니죠. 지속을 어떻게 할 거야? 까지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다 플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도 다른 모든 거에 앞서서 먼저 질문을 해야 하고 또 끝까지 질문을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 왜 해야 돼요? 그거 하면 브랜드에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은 여러분들의 상사가 예산 담당자가 하실 거고요. 그거 하면 사용자에 뭐가 좋아요? 라는 이야기는 사용자들의 반응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브랜드와 사용자 사이에는 늘 Y라는 게 있어요. 브랜드는 왜 우리 회사가 이 돈 사람 시간을 써서 이거 지금 만들어야 돼요? 라는 의문이 있을 거고요. 사용자들은 왜 내가 이 시간을 써서 너네 콘텐츠를 여기서 봐야 돼? 라고 묻겠죠.
말하지 않더라도 궁금하겠죠. 브랜드 스스로에게도 사용자에게도 모두 이런 Y를 제대로 바로 대답해낼 수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고요. 발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의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피셜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네이버도 하고 싶고 사용자도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소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용자들과 가장 오래가는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봤던 이 장표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35분 정도가 흘렀더니 어느새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다루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브랜드 내러티브가 그럼 뭐냐? 주식하시는 분들은 내러티브라는 말 아마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거예요. 투자할 때는 내러티브라고 하면 저 주식을 내가 왜 사야 되는가? 투자 포인트죠. 왜 저게 오를 거라고 믿는가? 브랜드 내러티브도 똑같습니다. 브랜드 내러티브는 사용자가 우리 브랜드, 우리 기술, 우리 서비스를 왜 써야 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기술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브랜드 미디어가, 이야기가 너네 같은 사람들이 기술 회사에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저는 한마디로 대답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우리 사이에 있는 좋은 대화, 균형점을 찾고 부지런하게 영점 조정을 하고 우리가 누군지, 왜 이걸 하는지 지치지 않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메신저에서 님을 놈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장애가 나서 새벽에 알람이 계속 오고 메신저도 계속 됐는데 자느라 못 받았을 때 그 푸시알림을 한번 보냈는데 랜딩이 없는 채로 떴던 기억이 가장 아찔한 기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인 것 같습니다. 되게 당황스럽네요. 말해도 되나? 엘리베이터에서 시리언님을 맞췄을 때 2번. 팀원분하고 거의 합숙하다시피 개발했던 기억이 좀 힘들었는데도 재밌었던 기억이 제가 만들었던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트래픽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착하시고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들한테 더 친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신입인데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까 먼저 작업하신 거 같이 리뷰해보면 어떨까요?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원들한테 이제 고마운 순간인데요. 그냥 항상 고마워. 거짓말. 네, 지금 많이 웃어주셨는데요. 이 시리즈는 여태까지 총 6개 에피소드로 다닐 릴스 시리즈로 380만 좋아요 1만을 기록한 킬러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를 보고 방금 여러분이 왜 웃으셨을까요? 이게 네이버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이버의 어떤 기술과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하는 홍보가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네이버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의 사람들과 네이버라는 회사에 대한 호감을 형성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구장창 추구하고 있는 네이버와 당신 사이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저희의 내러티브가 마음에 드셨다면 핸드폰을 드셔서 이 왼쪽에 있는 네이버 피셜 콘텐츠에 접속을 해주시면 모바일로는 저희가 아직 앱이 없어요. 그래서 모바일 홈화면 추가를 해주시면 아주 예쁜 아이콘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네이버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지 않으셨다면 우측에 있는 QR 스캔하셔서 네이버 인스타그램 팔로우,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